자, 들어보세요. 빰빠바바 빰빠바바. 따리디다라뚜. 노래의 본질적인 부분이 똑같습니다. 명백한 표절이에요. 두 노래 간에는 가락, 화성, 리듬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서 표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와이나! 네, 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 법정. 안녕하세요. 콘텐츠 창작자들의 든든한 곰돌이 곰변 조영관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유사 변호사 안현진입니다. 저는 겸손한 향기 나는 다운이 전다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얼굴이 나왔다 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새로운 얼굴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에서 늘 달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꿀변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멤버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음악 자주 들으십니까? 네, 음악 자주 듣죠. 저는 일어나서도 듣고요. 운전할 때도 듣고 지하철 탈 때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걸그룹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누구?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날 씨 아까라 이 서로를 비칠 바. 빨리 수습해주세요. 왜 변호사님 직접 왜 안 봐주세요? 근데 음악은 듣는 것이 좋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팬인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 쇼핑몰만 가도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음악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끊임없이 음악이 만들어지고 이 소비되는 환경에서 표절 논란 문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음악 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도 노래를 들어보시다 보면 이 노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럴 때 많으실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유명한 작곡가의 표절 문제가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볼 사건이 바로 음악 저작물의 표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그룹 와이낫의 멤버로서 활동하는 가수들인데요. 2008년에 파랑새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CN블루라는 노래의 외톨이야가 발매되었는데요. 원고들은 피고의 이 노래가 자기들의 노래와 후렴구를 포함해서 동일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노래를 들으면 다 알아요. 아니, 그쪽 노래와 제 노래는 명백히 똑같다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아니, 이미 나올 만한 코드 진행이랑 멜로디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안 겹치는 곡이 없죠. 그리고 그 파랑새 곡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돼요? 네? 저 이번 소송에 처음 알았다고요. 와이낫! 아니, 자꾸 와이낫 그러시는데 그건 저희 팀 이름이고요. 아니, 노래를 한번 보세요. 노래의 꽃은 어디예요? 후렴이죠. 후렴이 이 두 노래가 너무 닮아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만 닮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베꼈어. 선을 넘으셨다니까요? 아니, 대놓고 베꼈다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베끼죠. 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상도덕이 없으시네. 아니, 똑같이 따라놓고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가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적반하장 좋다. 노래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뭐 유명해지시든가. 몰랐는데 어떡해요? 나름대로 잘 나갑니다. 저 인대에서 완전 유명해요. 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팬클럽이 있어요? 저희 팬클럽 10명이나 있어요. 10명.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노래 후렴구를 자꾸 표절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 후렴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마디수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삼는 부분 자체는 마디수 총 마디수로 봐도 얼마가 안 돼요. 음악을 모르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음악을 모르니까. 음악 전문 변호사입니다. 귀에 주름이 없으십니까? 잘한다, 우리 음악을 못 변호사. 들으시는 거 아니세요? 끊어주세요. 이걸 구분을 못하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팽팽해요. 원고의 피고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힌 공방전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흥분해 있네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마치 거기에 참여한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음악 저작물 표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방전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우리의 상담사, AI 전문 상담사 에리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에리야! 아!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표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지도 영향이 있나요?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표절 판단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좀 보면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 현재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노래를 들어보고만 혹은 악보를 보고만 판단했다면 요즘에는 노래들의 어떤 그 코드의 진행, 음파 이런 것들로 지문처럼 이렇게 코드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둘이 얼마나 비슷한지, 어떤 부분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이런 이제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에 따라서 표절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거나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법률가들도 판사들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노래보다는 많이 들어봤던 노래들에 대한 익숙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로 결정되지는 않죠. 다만 아무래도 유명한 노래들은 많은 사람이 들을 테니까 이 노래와 이 노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유명한 노래들과 관련된 소송만 좀 남아 있어서 보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유명한 노래들에만 소송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마주, 레퍼런스, 샘플링, 표절이 다른 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네. 부분이기도 한데 다운 씨는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오마주, 레퍼런스, 샘플링 이거는 뭔가 출처를 표기하고 오. 그런 느낌이 세다면 표절은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센 것 불법의 같아요. 냄새가 나는. 네, 그런 오. 냄새가 솔솔 난다. 이제 느낌이- 거의 법률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럼 또 변호사처럼 입고 왔어. 아, 제가 또 그럼 유사 변호사 타이틀 제가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 다 각자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뜻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다운 씨께서 우선은 말씀해주신 표현들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마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영상이나 영화에서 그 원 저작자의 존경을 담아서 그것들을 다시 활용한 어떤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출하는 영상, 영화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요. 샘플링은 아까 이렇게 불러주신 애프터 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있던 클래식이나 팝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그대로 음악을 따오는 것들을 보통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가능합니다. 걸그룹 그 아이브도 그 노래 나올 때 그걸 아마 받은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허락받고 있습니다. 받은 네.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레퍼런스라는 것들은 사실 출처를 밝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뜻하는 것이기는 한데 오마주나 샘플링 이런 모든 것들을 레퍼런스의 범주 안에 표현하는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절은 이 앞에 세 가지 단어와는 달리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출처 표기 그리고 원 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표절은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표절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눠보았는데요. 콘텐츠 공정법정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바로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난 전반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다운 씨가 현진 씨보다 한 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질문을 보고 O 또는 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출처만 밝히고
유사한 노래를 만들어도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반. 오, 반. 좀 애매하네요. 밝혔으니까. 어. 출처를 밝혔으니까 유사한 정도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래서 반. 반. 그다음에 우리 다은 씨는 저는 자신 있게 X를 X. 들었는데요. 네. 아까 꿀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출처는 밝히되 그 원작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자의 동의가 빠졌으니까 과감하게 X를 들어봤습니다. 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답은 X. 역시 정말 유사 변호사 어. X를 걸맞은 공부하자. 제가 좀 밤새 공부하고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출처를 밝히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에 관한 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를 한다거나 혹은 유사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유사한 노래를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카피추의 활동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는 알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피추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른바 패러디 가수이죠. 누구나 들어보면 이 노래를 따라한 건데 라고 하면서도 이 고유한 어떤 창작성도 조금 담겨져 있는 앞선 문제와 좀 비슷하긴 하네요. 출처를 밝히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 노래를 따라한 거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라고 보면 O, 아니다,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것 같다 라고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어떤 생각으로? 사실 이거는 그냥 법에 대한 건 아니고 네. 아직 고소를 안 당했기 때문에 여기 활동을 하고 누가 있으니까. 하면 고소를 해야 제가 이거를 들 텐데 아직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X가 아니까. 다은 씨는 어떤 느낌? 네, 저도 X를 들긴 했는데 조금 다른 이유가 네. 출처를 일단 밝혔고요. 네. 스스로 패러디 가수라고 소개를 또 하셨고 오히려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작권법 위반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서로 다른 노래임이 좀 분명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해주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피추의 활동을 보면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죠. 이게 완전한 인용인 네.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 유명했었던 서태지의 컴백홈을 비슷하게 패러디를 했었던 가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자가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실제 소송을 당하고 패소한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 노래를 패러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현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 저작자가 볼 때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바꿨다. 너무 심하게 바꿨다. 나의 동의 없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카피추의 활동들을 보면 쉽게 즐겁고 재밌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사실 저작권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창작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위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음악계의 넓은 관용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일단 X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번 화에서는 점수가 다운 씨가 2점,
현진 씨가 1점으로 오늘도 다운 씨가 한 포인트 차로 앞서갑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두 곡의 후렴구 첫째 마디 부분은 단 한 개의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두 곡 전체를 코드의 측면에서 비교해봐도 1절 24마디 중 4마디 정도만 코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입니다. 화성과 리듬도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렴구 둘째 마디 부분은 가락이 동일하고 빠르기도 유사하지만 다른 여러 곡에 이와 유사한 가락이 있어 선행 저작물들에 이어서 이미 표현되어 널리 알려진 관용적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원고가 대중매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의거해서 후렴구 부분을 창작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언더 차별하다, 언더 차별해. 판사님이 언더 그러는데 뭘 알아? 씨. 그러니까 유명해지시라고요. 네.